내일부터 캘리포니아주의 경제가 정상화에 돌입합니다. 거리 두기와 수용 인원 제한 등 방역 지침이 모두 해제되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7월 1일부터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직계 가족을 만나거나 사업, 학술, 공익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격리 면제 조치가 적용됩니다. 인도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델타가 확산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가을 미국에 새로운 확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극우 음모론 단체인 큐아논이 폭력 사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큐아논 신자들이 정치적 반대파 의원들에게 해를 가할 것이란 메시지를 암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주가 내일 완전한 정상화에 돌입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주 전체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1년 3개월여 만에 일상을 되찾는 건데요. 내일부터 정확히 무엇이 바뀌는지 김재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때 미국 내 최대 코로나19 피해 지역이었던 캘리포니아주. 내일 1년 3개월여 만에 코로나 관련 규제를 뒤로하고 경제 정상화에 돌입합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사라지고 사업체들도 수용 인원 제한 없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역 지침이 전면 해제되는 만큼 팬데믹 이전으로 거의 돌아가는 셈입니다. No more physical distancing requirements, no more caps on occupancy, moving beyond the blueprint, aligning with the CDC on masks mandates. That all goes into effect midnight tonight.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지침도 완화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규정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대중교통시설이나 병원, 학교 등을 제외한 장소에선 마스크를 더 이상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한이 풀린다고 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I'm not too happy about it. I'm very worried. So I'm just a little more uncomfortable with the idea of sitting in a closed space without a mask on. I don't know that things are going to change for me right away. I think it's going to be like a slow ramp. 주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지역에선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올 가을쯤 변이가 새롭게 유행하는 감염병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있어 백신은 반드시 2차까지 접종을 마쳐야 하고 경제 정상화에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백신 접종이 늘면서 빗장이 조금씩 풀리는 건데요.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 가족을 방문하거나 중요 사업과 학술, 공익 목적의 방문자도 해당됩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7월 1일부터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한인과 유학생 등은 한국 방문 시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 가족을 방문하거나 중요 사업과 학술, 공익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도 한국에 들어간 후엔 반드시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격리 면제 조치는 같은 나라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뒤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접종이 인정되는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실드 등 세계보건기구의 긴급 승인을 받은 7종류의 백신입니다. 신청자가 예방접종 증명서를 내면 제외공간의 심사를 거쳐 격리 면제서가 발급됩니다. 기업인 등이 중요 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격리가 면제돼도 입국 전후 3번의 코로나 검사를 비롯한 방역조치 준수는 필수입니다. 한국 당국은 자가 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매일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현재 신청 절차와 심사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세부 절차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미 전역 8개 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주 사이 엘라베마, 아칸소,
하와이, 미주리, 네바다, 텍사스, 유타, 와이오밍주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9개 주 가운데 하와이를 제외한 모든 주의 백신 접종률은 평균 43%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다음 달 4일까지 미국 내 성인의 70%가 최소 한 차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 같은 목표가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인의 64%가 최소 1차 백신 접종을 맞았으며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성인은 4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주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더 권유하기 위해 여행 상품의 특별 인센티브를 공개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내일 경제 전면 재개방을 앞두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주 관광 여행 업계의 피해 회복을 위해 총 6명에게 여행 상품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 상품권의 구성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용 지역은 LA와 오렌지, 샌디에이고 카운티 등으로 럭셔리 호텔 숙박권, LA 레이커스 경기 티켓, 그리고 디즈니랜드 티켓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추첨자들에겐 여행 비용을 위한 현금 $2,000가 각각 지원됩니다. 한편 이번 특별 여행 상품은 백신 접종 1차 또는 2차 접종을 마친 18세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은 다음 달 1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인도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영국은 봉쇄 해제를 결국 한 달 늦췄고 미국에선 가을에 새로운 확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영국이 결국 코로나 봉쇄 해제 일정을 한 달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는 21일로 예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시점을 다음 달 19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since today, I cannot say that we have met all our 4 tests for proceeding with step 4 on June the 21st. I think it is sensible to wait just a little longer. 확산세가 심상찮은 인도발 변이 델타가 원인입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9일부터 매일 7,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중 19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알파 변이보다 64%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올가을 코로나19의 또 다른 확산을 이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전직 국장인 스콧 고틀리브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델타 변이 감염자가 2주마다 2배로 늘고 있다며 가을로 접어들며 새로운 유행병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각국이 새로운 변이의 전파력을 우려하는 와중에도 여행객 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청에 따르면 일요일인 지난 13일 미국 전역에서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인원은 209만 7천여 명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MBC 뉴스 정진욱입니다.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자사 백신이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예방률이 90.4%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노바백스는 미국과 멕시코에서 18세 이상 지원자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바백스는 올해 9월 말까지 미국과 유럽 등에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노바백스는 일반 냉장고 온도에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초기 생산 백신의 많은 물량을 중저소득 국가들에게 배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 역시 노바백스 백신 4천만 회분을 확보했으며 올해 3분기 내 최대 2천만 회분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연방의회 난입 사태를 일으킨 극우 음모론 단체 큐아논이 또 다른 폭력 사태를 계획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BI의 큐아논에 대한 위협 평가에 따르면 일부 큐아논 신자들은 그들의 가상 리더 큐가 제시한 계획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전하며 2차 폭력 사태를 계획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큐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민주당이나 다른 정치적 반대파 의원들을 해를 끼치려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큐아논은 지난 2016년 미국에서 처음 조직된 극우 음모론 단체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난 1월 6일 의회 의사당을 습격했던 극우 성향의 시위대들 역시 큐아논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광견병 위험 국가로부터 개 수입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CDC는 오는 7월 14일부터 아프가니스탄, 가봉, 나이지리아, 북한 등 100여 개의 광견병 위험 국가에서 개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팬데믹으로 인해 개를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는 시설 부족과 최근 광견병에 걸린 개가 국내로 유입되는 등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정서적 지원견이나 고위험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돌아오는 반려견 등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CDC의 이번 조치는 일시적이며 정기적인 검토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뉴욕 증시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18% 오른 4,255.15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역시 0.74% 오른 14,174.14로 거래를 마쳐 지난 4월 26일 기록한 종가 기준 이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25% 떨어진 34,392.75에 마감돼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G7에 이어서 미국과 유럽의 안보 체제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역시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핵과 미사일 폐기를 요구하며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서라고 했습니다.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는 오늘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을 구조적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내의 강압 정책을 우려한다면서 국제적 약속을 지키고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요구했습니다. We are concerned by China's coercive policies, which stand in contrast to the fundamental values enshrined in the Washington Treaty. 주요 7개국 G7 정상이 공동 성명에서 중국의 인권과 투명성을 지적한 다음 날 나토 30개 회원국도 미국이 주도한 중국 견제 의제에 동참한 셈입니다. 다만 독일은 사이버 위협이나 러시아와의 협력 등이 심각하지만 위협을 평가하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China ist Rivale in vielen Fragen und China ist gleichzeitig auch Partner für viele Fragen. Das haben wir ja gerade gestern bei G7 nochmal deutlich gemacht.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수요일 정상회담에서 I'm not looking for conflict with Russia, but that we will respond if Russia continues its harmful activities. 나토 정상회의는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폐기를 요구하며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에 나서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에 이어 나토까지 중국에 맞서는 단일 대우로 묶어냈습니다. 트럼프 시절 외면했던 외교를 복원하겠다는 선언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지난 주말 음주 상태였던 주한 미군 소속 군무원이 서울 홍대 앞에서 주차 관리원을 폭행했습니다. 영어로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마포구의 한 공영주차장. 건장한 체격의 외국인 남성이 주차관리 직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더니 바닥에 내리꽂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직원의 얼굴도 손바닥으로 내리칩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 여러 명과 동료 직원이 달려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말리는 한 시민을 밀치기까지 합니다. 계속 욕만 하는 거예요. 화내면서 이제 계속 붙들고 도망가지 못하게 계속 잡고 있으니까 내가 그러다가 그냥 엎어치기 당한 거죠. 앞서 이 외국인 남성은 주차장에 오더니 50대인 피해자를 한참 쫓아다니며 영어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듣기가 힘들어 영어를 못한다고 답했더니 느닷없이 때리기 시작했다는 게 피해자의 설명입니다. 와가지고 갑자기 뭐 외국말로 저한테 뭐라 막 하길래 난 영어를 잘 못하니까 I don't know, no English 했더니 갑자기 그냥 엎어치기 한 거예요. 저를. 이 외국인은 주변의 제지로 폭행을 멈춘 뒤에도 한동안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위협적인 몸짓을 합니다. 이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려다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0대 초반인 이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주한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홍대 한복판에서 제 아버지 때 꼴 되는 사람을 업어치기 대낮에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주한미군은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에 따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주한미군의 1차 재판권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도 소파 규정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허리를 다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 중인데 가해자가 주한미군 소속이라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뭐 불이익이 안 간다. 그럼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한테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우리가 먼저 물러서야지 다가설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경찰은 우선 주한미군 대표단과 협의해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하루 동안 대전과 광주, 서울을 오가는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천안함 희생 장병 유가족을 위로하고 광주에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당직 인선도 확정했는데 이를 둘러싼 당내 중진의 견제도 벌써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새 지도부의 첫 공식 일정은 서울 현충원이 아닌 대전 현충원 참배였습니다. 일동 묵념. 85년에 준공돼 최근 안장된 유공자들이 더 많은 만큼 상대적으로 소외된 군장병 유공자를 더욱 배려하겠다는 행보로 읽힙니다.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선 명예를 지켜달라는 유가족들의 호소에 눈물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보수 정부가 집권하고 있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 못해가지고 이렇게 10년이 다 돼가는데 10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마음 아프게 드린 것 제가 당을 대표해서 사과드리고요. 곧바로 180km 떨어진 광주로 이동한 이 대표는 학동 건물 붕괴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보수정당 대표가 취임 첫 일정을 광주에서 소화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재판에 비협조적인 전 대통령 전두환 씨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그런 어떤 재판에 대한 불성실한 협조는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광주에 어쨌든 그 아픈 역사에는 항상 공감하고. 이어 KTX를 타고 서울 여의도로 돌아와선 취임 뒤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이미 내정 소식이 돌았던 수석 대변인 등 일부 당직 인선안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신임 최고위원 중 최다선인 김재원 전 의원의 훈계성 쓴소리도 들어야 했습니다. 최고회의에서 협의를 해야 되거나 또는 결정해야 될 많은 일들이 사전에 전부 다 공개가 되고 이미 발표가 된다면 최고회의가 사실은 형해화되고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아직은 하마평만 무성한 사무총장과 여의도 연구원장 등 핵심 당직 인선이 이준석 체제가 안착할지를 가늠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G7 정상회의 기간 기대됐던 한일 정상 간 회담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쉽다고 한 반면 스가 총리는 과거사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벗은 문재인 대통령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스가 일본 총리, 상반된 영국 현지 도착 표정처럼 한일 정상은 G7 회의 내내 거리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며 가며 두 차례 짧은 인사만 나눴을 뿐 정상회담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무산 이유에 대해선 양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군이 매년 진행해온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문제 삼아 실무 차원에서 잠정 합의했던 약식 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そのような事実は全くありません。スケジュールなどの都合により日韓首脳会談は実施されなかったと承知をしております。 일본 언론들은 또 스가 총리가 G7 회의 직후 국가 사이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회담을 열 환경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회담 무산의 배경에
과거사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선 코로나19 부실 대응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스가 총리가 강경 발언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맞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스가 총리께서 자국의 기자단을 상대로 하셨다는 그 말씀, 자국 기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 대통령도 회담 무산에 대해선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는 짤막한 소회만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달 도쿄올림픽까지 열린 자세로 대화를 모색한다는 입장이지만 과거사와 독도, 원전 오염수 문제에다 스가 총리의 정치적 입지까지 감안하면 당분간은 양국 대화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지난 10일 이란이 한국 내 동결된 원화 자금의 일부를 활용해 그동안 밀렸던 180억 원 규모의 유엔 분담금을 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로써 지난 1월 분담금 미납으로 유엔 총회 투표권을 정지당했던 이란은 투표권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엔 부대변인은 이란의 분담금 납부와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 금융기관의 도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이란 측의 요청에 따라 긴밀히 협의한 끝에 미국 정부 승인을 받아 동결 자금 일부를 송금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자금은 약 7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이 땅 아래로 빨려 들어갑니다. 지난 14일 인도 뭄바이에서는 2에서 3m 너비의 싱크홀이 발생해 주차된 차량을 순식간에 집어삼키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해당 지역에는 최근 폭우가 쏟아져 지반이 약해지는 바람에 싱크홀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도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가 그림자처럼 보이는 싱크홀에 추락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앉은 한 여성이 자신의 허벅지로 커다란 수박을 연이어 산산조각 냅니다. 지난 1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는 보디빌더 코트니 올슨은 수박 3통을 두 허벅지로 단 7.6초 만에 쪼개며 세계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올슨의 스피드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여성이 세운 기록인 14.65초를 절반 이상 단축시킨 겁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기네스 월드 레코드 관계자가 입회하지 않아 공식적인 세계 기록으로는 인정되지 못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러시아에서 화재를 목격한 이웃들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현장이 공개됐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이 3명 구한 불길 속 인간 사다리입니다. 러시아 코스트로마주의 한 아파트. 남성이 건물 외벽에 배수관을 잡고 3층 집 안에 있는 아이들을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구조한 아이는 아랫사람에게 조심스레 넘겨주는데요. 당시 아이 3명이 불길에 휩싸인 집안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들은 소방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이렇게 인간 사다리를 만들어 아이들을 구출하게 됐다는데요. 먼저 한 명의 건물 외벽에 배수관을 잡고 3층까지 오른 후 나머지 2명이 2층과 1층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부모는 술을 마시러 외출하면서 아이들이 밖으로 못 나오도록 대문을 잠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긴박한 구조 현장을 본 누리꾼들은 맨몸으로 화재 현장에 뛰어든 이웃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가족을 거느렸다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애들 이름은 다 외우나? 자녀 89명 아버지 사망입니다. 어느 한 대기업의 야유회 사진처럼 보이는 이 사진. 다름 아닌 인도 동북부에 거주하고 있는 시오나차나 씨의 가족 사진입니다. 가운데 있는 남성 1명을 중심으로 아내만 38명, 자녀 89명, 손주 33명이 모두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다는데요. 지난 13일 인도 미조람주의 주총리는 이 가족 덕분에 마을이 중요한 관광 명소가 됐다며 감사의 인사와 함께 대가족을 이끈 한 가장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올해 76살을 맞은 시오나 씨는 그의 아버지가 맡는 차나 종파라는 종교 집단의 수장으로 이 종파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17살에 3살 연상인 여성과의 결혼을 시작으로 사실상 매년 쉬지 않고 결혼과 출산을 이어가며 대가족을 이뤘습니다. 시오나 씨의 가족은 방송 프로그램 믿거나 말거나에 2차례나 소개되면서 유명세를 탔는데요. 현지 매체는 이 남성의 아내와 자녀가 실제로는 더 많을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아들을 살해한 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나 없으면 누가 돌보나 아들을 살해한 노모입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아들을 숨지게 한 어머니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올해 88살의 여성은 수면제 60알을 먹여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여성이 살해한 40대의 아들은 다운증후군 증상을 앓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5살 수준의 지적 수준에 머물렀고 급기야 30살 때부터는 뇌 위축증까지 더해져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2017년 어머니는 계단에 더 미끄러져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를 당했고요. 자기가 죽으면 세상에 혼자 남을 아들을 생각하고는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겁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이 숨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뒤 숨이 완전히 멈춘 것을 확인하고는 곧장 경찰에 자수했는데요.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정하지만 살해 동기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건강 이상이 생긴 주인이 염려돼서 구급차까지 쫓아온 반려견이 포착됐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주인님 아파요? 구급차 애타게 쫓아온 충견입니다. 몸이 안 좋은 여성이 구급차에 오르자 곁을 지키던 골든 리트리버. 마치 내가 보호자예요 라고 말해도 구급차에 탑승하려다가 제지를 당하는데요. 이대로 주인을 혼자 보낼 수는 없겠죠. 구급차가 출발하자 맹렬히 쫓기 시작하더니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차를 놓칠까 봐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포착된 장면인데요. 당시 견주를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던 구급대원들이 그녀를 끝까지 지키려는 이 반려견의 애틋한 모습을 촬영해 세상에 알렸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주인을 배웅하고 건물 밖에서 기다리는 반려견. 아픈 주인을 극진히 대하는 충성스러운 모습이네요. 숨이 끊어진 작은 생명을 지나치지 않고 극적으로 살려낸 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사람이랑 똑같네. 다람쥐 살린 심폐소생술입니다.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린 채 미동도 하지 않는 다람쥐. 태국 사라브리주에서 5m 높이 전봇대에 올라가 전선 사이를 넘내들다 불의의 감전사고를 당한 건데요. 때마침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던 응급구조대원 2명이 땅에 널브러진 다람쥐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겁니다. 한 사람은 손가락으로 다람쥐의 가슴 부위를 가볍게 압박하고 다른 사람은 다람쥐의 입을 벌려 숨을 불어넣어 준 건데요.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은 다람쥐는 다시 숲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다람쥐에겐 구급대원들이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뉴스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